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도 틈새를 메꿔준 독서로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와 사색거리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목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한 음식점에 다녀오게 된 거예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로 주문을 했죠. 다른 카페에서 맛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먹었던 토끼밥 있잖아요. 이거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토끼밥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강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불호가 있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 메뉴로 팔았던 그 기본 김밥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겠냐. 우리 입맛에는 치즈나 참치가 들어간 김밥이 더 입맛에 맞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꼬들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식감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결국 어떤 음식이든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톱김밥과 일반 김밥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작가님이셨다 보니까 우리는 과연 사람들에게 톱김밥처럼 확실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평타를 칠 수 있는 그런 기본 김밥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이죠. 저는 그때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결국 사람이나 음식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이든 호불호는 존재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호불호가 없는 존재가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내내 이런저런 사색거리를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는 술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오글거리는데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좀 더 깊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음식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보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경험들까지도 자연스럽게 꺼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책에서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꺼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생각 자체보다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문장에서 멈추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사색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성향이나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더 잘 알 수 있겠냐. 물론 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도 시야가 넓어지고 방향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유튜브에서만큼은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답이 아니죠. 책을 통해서 1000명의 독자들이 읽으면 1000명의 책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저도 이 퇴사 후 나를 브랜딩합니다라는 책을 읽으면 또 하나의 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경험이 덧붙여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더 알아가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읽고 나서 제 관점을 이야기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바로 첫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청소년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빌려왔는데요. 밀리의 서재에서는 전자책을 읽잖아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그곳에는 있을 법한 책이 없고 없을 법한 책이 있습니다.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싶어서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빌려왔습니다. 언니네 아지트는 제 취향으로 가득하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소개할지는 철저하게 제 마음입니다. 이미 이전에 틈새 독서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취향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책 줄거리와 작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혜은 작가님은 노래 부르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에세이와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망원동에서 작업책방 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는 꿈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던 여고생 나래가 노래를 잘하는 친구 이나를 보면서 보컬 학원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노래를 배우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자기 마음과 꿈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누구보다 노래를 좋아하던 이나가 갑자기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래와 친구들은 각자에게 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책을 안 읽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색거리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보며 따라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인공 나래도 처음에는 자신의 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잘하는 친구 이나를 보며 보컬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확신이 있는 꿈이라기보다는 친구를 보며 막연하게 따라가게 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보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꿈이라는 건 거창한 목표여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책 속 친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꿈이라는 건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 채 그저 여러 경험을 해보는 과정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꿈이라는 것이 꼭 빨리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을 읽으시는 분에게 어떤 시선으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 책은 사건이 크게 터지거나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마음을 고민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끌고 가는 이야기여서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기대보다는 이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 하는 시선으로 읽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책 속 인물들은 특별한 사건을 겪기보다는 친구들을 보며 흔들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의 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각자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노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인물들이 선택하는 곡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취향에서도 각자의 성향이 드러나는 느낌이었는데요. 어떤 인물들은 좀 더 감정적인 노래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들은 다른 분위기의 곡을 고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그 인물의 마음 상태나 성격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이야기의 흐름만 따라가기보다는 각 인물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담는지를 함께 보면서 읽으면 등장인물의 성향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얻은 새로운 시야가 있다면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기보다는 청소년 시절의 분위기와 고민들을 한 번 더 떠올려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대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꿈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의 감정이나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편이어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가볍게 읽으면서 청소년 시절의 분위기와 고민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제가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일기를 쓰게 됐고 도서관에 다닌 여파가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소설을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소설의 앞표지도 직접 그렸었고 계속 글을 쓰던 친구였거든요. 물론 시절 인연으로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와 한 줄 소설로 제가 글을 쓰기는 처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글에 처음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던 생각이 나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그 고등학교에서만 예체능반이 따로 있었어서 저만 문해창작반으로 넘어가서 혼자 글쓰기를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작의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글 쓰는 일을 포기하고 꽤 오랜 시간 글을 쓰지 않다가 결국 어쩌다 독서 모임 호스트라는 실용서를 출간을 하게 됐네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출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작가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한 줄 소설이라는 시작점을 통해서 입문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따라갔던 그 시작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 인생에는 책을 떠나서 이 활자는 떠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그 친구를 만난 잠깐의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책에서는 단순히 꿈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뿐이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군가가 하는 일들을 따라 흠뻑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이미 유튜브에서는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 관장님이 산을 한번 타보자라는 말을 했었을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산을 탔다가 산의 매력에 빠져서 주 3, 4회 정도 산을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헬스장을 병행하고 있고 누군가와 같이 타고 있지만 그때는 한겨울에도 혼자서 산을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누군가의 소개로 가까워진 취미가 제 삶에 깊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직업이 될지 취미가 될지 취향이 될진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이야기를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은 나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제 생각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책에서는 또 다른 인사이트와 사색거리 그리고 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젠지 인문학입니다. 요즘 제가 청소년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독서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 책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무거운 책은 솔직히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인문학 책으로 가볍게 넘어가 봤습니다. 이 책은 젠지 세대의 시선에서 인간관계, 성장, 삶의 태도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문학을 일상의 고민이랑 연결해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결국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김성현,
우디라는 사람은 약 10년 동안 앱과 웹을 설계해온 산업 디자이너 출신 작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디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면서 활동하고 있고,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진짜 원해서 한 걸까? 아니면 남들 따라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은 SNS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선택이 내 마음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찾으려면 직접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그걸로 바로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만큼 이 의존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사람들과 진짜 연결되어 있나? 아니면 연결된 척만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요즘은 누구랑이든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그만큼 관계의 깊이는 얕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특히 젠지 세대는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독서 모임이나 이런 소셜링의 모임이 핫해졌을 때가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볼 법하다 싶더라고요. 또 하나는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는 정말 많은데 그걸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저는 요즘 책을 읽으면서 머리만 커지지 말자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하나 알고 가면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인문학 책이긴 하지만 깊은 철학 이론을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쉽게 풀어주는 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들이 많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이란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읽을 때도 뭘 배워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시선으로 읽는 게 더 잘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책이 기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SNS, 알고리즘,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왔습니다. 색다르게 알게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나는 생각보다 저희가 이모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니코드 협회라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그 부분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모지를 제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유니코드 협회라는 게 실제로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여기 보면 코로나 전과 후에 이모티콘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모지의 모양이. 근데 저도 이모지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라는 부분이고요. 또 느꼈던 부분은 키오스크는 누구에게나 편리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보 약자를 위한 디자인 파트거든요. 경험이 없는 70대 노인 10명이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주문하는 장면을 관찰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서울을 자주 가는데 서울에서 길거리에 서서 택시를 잡는 시니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우리는 어떻게 나이를 들어갈 것 같냐 그러더라고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기술은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기술이 약한데 그때라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분명 도태된 것들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요. 그게 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도태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날로그 책을 안고 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술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일 수도 있겠고 한데 이런 와중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게 된 건 이 젠지 키즈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젠지 세대들을 저는 젠지 키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확실히 많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많고, 제가 목포 여행을 갔는데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냥 커피에다가 대충 약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젠지 키즈가 있었거든요. 이 젠지 키즈가 바로 물 갖다 주는 거예요. 절대 커피는 약이랑 먹으면 안 돼요 하면서 주는데 감동. 그래서 건강도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2023년도에 나온 책이라 2006년도에 젠지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요즘은 취향과 결이 더 확실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는 브랜드들도 좀 더 깊어지고 오히려 대형 브랜드보다는 소형 브랜드지만 밀도 있는 것들을 더 추구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질까? 그리고 젠지 세대 밑에 세대들은 또 뭐라고 부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모두가 어울려 사는 세대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은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건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자칫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안 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생각을 해요. 삶에서 모든 부분의 AI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A부터 Z까지 그 AI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활용할 수 있게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완전히 새로운 걸 알았다기보다는 제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걸 정리하게 되는 느낌이었는데 기술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칼을 쓰더라도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도구가 되듯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보면 좋다고 하면 다 배우려고 하고 안 좋다고 하면 아예 안 쓰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직접 써보고 나한테 맞으면 쓰고 아니면 안 쓰는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요. 이 책을 통해 정리된 건 기술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태도라고 봅니다. 아쉬운 점도 물론 있었는데요. 이 책은 읽기 쉽고 가볍게 정리가 된 만큼 깊이가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비슷한 주제를 많이 접해본 분들에게는 익숙하다고 느낄 건데 또 내용이 짧게 끊어지는 구조라서 깊게 몰입하기보다는 가볍게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읽기는 쉬운데 오래 남지는 않는다고 느껴져요. 그래도 청소년 대상 책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 청소년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독서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막상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인문학도 읽을 때는 엄청 파는데 지금은 완전히 청소년 소설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만 파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려니까 또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또 안 읽어서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보다는 청소년 인문학으로 접근을 해보자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부담이 훨씬 덜했고 읽는 것도 훨씬 쉬웠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도 저는 제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저만의 단계를 찾아나가는 방법이에요. 결국 독서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책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과정을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물론 실질적으로 나가서 경험도 해보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것만 내가 받아들이면 머리가 커져요.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지식대로 받아들이시고 경험도 꼭 하셔서 결국에는 지식과 경험이 합치돼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